안녕하세요. HK쌤의 매수공항입니다. 오늘은 수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현대수학과 현대미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현대수학을 훑어보겠습니다. 현대수학에서는 먼저 무한의 개념을 도입해 수학의 추상화를 선도해 나간 집합론의 창시자 칸토어를 언급하게 됩니다. 칸토어는 집합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의 개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무한집합에서 셀 수 있는 무한집합과 셀 수 없는 무한집합을 구별합니다. 자연수의 집합은 셀 수 있는 무한이고 실수의 집합은 셀 수 없는 무한입니다. 또 자연수 전체는 분명히 정수 전체보다는 작은 것 같은데도 자연수 집합과 정수 집합의 원소는 셀 수 있는 무한집합으로 원소의 개수가 같다고 했습니다. 1877년 칸토어는 수학자 테드 킨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칸토어는 이 편지에서 단위 길이의 선모는 전체 수직선과 같은 개수의 점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것이 차원과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1cm의 선분과 1제곱cm의 정사각형과 1세제곱cm의 정육면체에는 모두 똑같은 개수의 점들이 들어있으며 이때 점의 개수는 무한계인데 셀 수 없는 무한계라는 것입니다. 20세기 기하학이라면 보통 토폴로지를 드는데 우리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탐색해왔던 유클리드 기하학, 사형 기하학, 해석 기하학 등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다른 성질을 가진 기하학이지요. 간단히 말하면 기하학이 발달하면서 사형 기하학은 유클리드 기하학보다 조건이 더 단순하게 된 것이고 토폴로지는 사형 기하학보다 더 단순하게 되어 연속함수의 성질만 다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학에서는 단순해지는 것을 일반화된다고 합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이 애당초 도형의 운동과 변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해석 기하학이 합동 변환과 닮은 변환을 연구하는 것이었다면 사형 기하학은 사형 변환을, 위상 기하학은 위상 변환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과 모델을 평행하게 놓은 뒤에 빛을 멀리서 평행으로 투영하면 합동 변환이고 같은 조건에서 빛을 한 점에서 중심 투영하면 모델의 도형이 확대되는 닮은 변환이 됩니다. 그런데 닮은 변환에서 스크린을 평행으로 놓는다는 조건을 무시하고 임의로 놓으면 직사각형이 임의의 사각형으로 되는데 이를 사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사형 변환에서 스크린을 물렁물렁한 고무막 같은 것으로 생각해 직사각형이 단일 패곡선으로 변환되는 것이 바로 위성 변환입니다. 현대수학의 특징 중 하나로 자만심을 가졌던 인간의 지성의 한계성을 지적하는 패러독스가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러셀의 패러독스와 호텔 패러독스라고 불리는 힐버트의 무한논리 등이 있습니다. 러셀의 패러독스는 일명 이발사의 패러독스라고 부르는데 다음과 같은 논리적 모순을 지닌 이야기로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을에서 한 이발사가 나는 스스로는 절대로 면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면도를 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발사는 누가 면도를 해주게 될까요? 먼저 우리는 이발사가 스스로 면도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이발사가 스스로 면도를 하면 이발사는 스스로 면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발사는 스스로 면도를 안 하는 사람에게만 면도를 해야 하므로 스스로 면도하는 사람에게 면도를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발사는 자신을 면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만일 그가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다면 그의 주장 스스로 안 하는 모든 사람에게 면도를 해주는 사람에게 그 말에 어긋납니다. 결국 이발사는 스스로 자신이 면도한다고 하면 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하지 않는 것도 안 되므로 항상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순환 논리라고 말합니다. 1883년은 독특한 해입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니체가 선언한 것과 칸토어가 집합론을 발표한 것은 모두 1883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해에 점유파 화가가 등장한 것입니다. 집합이란 원소들의 모임으로 수학적인 대상을 작은 요소로 보는 개념인데 미술에서도 사물을 점들의 집합으로 보는 후기인상주의 점유파가 등장합니다. 최초의 점유파 화가 세라는 2년에 걸쳐 아니에르의 물놀이라는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림을 선으로 긋던 방법을 부정하고 작은 점들을 찍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화풍은 후기 인상주의로 햇빛 아래 순색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 등장했다고 합니다. 좀 더 밝은 색을 표현하기 위해 순색과 원색의 작은 점을 찍어서 눈의 망막에서 두 색이 혼합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수학에서 점들의 집합이 곡선과 곡면이 되듯이 회화에서는 점집합이 사람과 나무로 표현된 것뿐입니다. 칸토어의 집합론 발표 이후 수학의 모든 분야는 엄청나게 변화합니다. 수학의 추상화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네의 수련을 보겠습니다. 연못시에 핀 수련 꽃송이는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태가 와해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네는 근대 미술가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86세까지 살면서 말년에는 거의 추상적인 그림들만 그렸습니다. 드가의 프리마 발레리나는 순간 동작을 사진처럼 묘사한 작품입니다. 순간의 동작이지만 17세기 바로크 미술처럼 역동적은 없습니다. 한편 3차원적인 사실 묘사를 하는데 사진이 그림보다 더 빠르고 편리해서 화가들은 새로운 영역으로 눈을 돌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 추상화의 세계를 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고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새로운 국면의 수학이론이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바로 토폴로지라는 분야입니다. 위상기하학 또는 위상수학이라고 부릅니다. 위상기하학에서는 유클리드 기하학, 해석기하학, 사형기하학처럼 도형들이 합동인지 아닌지 비교해보거나 혹은 넓이나 부피를 계산하거나 평행하는 대응변들이 만나는지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가장 본질적인 성질, 즉 연속함수에 의해 점이 점처럼 옮겨지는지를 문제 삼습니다. 그러므로 위상기하학은 일명 고무막 위의 기하학이라고 부릅니다. 노란 고무밴드 하나로 간단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동그란 고무밴드를 손으로 간단하게 삼각형 모양 또는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보면 세게 잡아당기면 도형이 크게 만들어지고 약하게 잡아당기면 작게 만들어집니다. 손을 놓아버리면 변형된 삼각형 또는 사각형의 모양은 원래대로 작은 원이 됩니다. 이처럼 삼각형 또는 사각형이 처음에 원과 합동이라는 새로운 토폴로지의 세계에서는 도형의 넓이와 크기, 길이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칸토의 집합론이 도구로 사용됩니다. 독일의 수학자 메비우스는 그림처럼 직사각형을 가지고 마주보는 대변을 180도로 비튼 다음 풀로 양끝을 붙여 획기적인 곡면띠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메비우스 띠입니다. 보통의 띠는 가장자리가 2개이지만 메비우스 띠는 가장자리가 1개가 되고 보통의 띠는 면이 2개이지만 메비우스 띠는 면도 1개가 됩니다. 2차원 고문을 한번 꼬아붙여서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곡면을 만든 것입니다. 메비우스 띠는 현재 마트의 계산대,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에 사용되는데 원통형의 벨트보다 2배로 오래 쓸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동시대의 예술가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의 건축가이자 조각가인 막스 빌의 조각 끝없는 표면도 유한한 평면을 메비우스 띠로 만들었을 때 무한히 반복해 걸을 수 있는 곡면이 생성되는 것을 간파해 끝없는 표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수학과 미술은 다른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해왔습니다.
한 투어 이후 독일의 수학자 힐버트는 3차원 공간에 만족하지 않고 n차원 공간으로 수학의 공간을 확장했고 나아가 무한 차원의 공간을 만듭니다. 수학자 힐버트가 유한과 무한의 차이를 설명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명 호텔 패러독스라고 부르는데요. 지중해 연안에 객실이 1만 개가 있는 호텔이 휴가철이라 모두 예약이 끝난 상태라고 가정해보면 추가로 한 명이 더 인터넷 예약을 하려고 해도 프로그램상 불가능하고 또 호텔 프런트에서 지배인에게 사정을 해도 입실은 불가능합니다. 1만 개의 객실이 있는 엄청 큰 호텔이라 해도 1만은 유한의 수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무한 개의 객실이 있는 호텔은 상황이 다릅니다. 한 명이 모두 투숙해 객실이 다 차더라도 이 호텔에서는 한 명의 손님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호실 손님은 2호실로, 2호실 손님은 3호실로 방을 옮기게 하고 1호실에 새로운 손님을 투숙하게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럼 한 명을 추가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두 명을 추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의 방법을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무한개에 하나를 더해도 무한개이고 두 개를 더해도 무한개, 세 개를 더해도 무한개이므로 이런 논리를 계속해 나가면 무한 호텔에서는 예약이 완료된 휴가철에 1000명도 추가할 수 있고 1만 명도 추가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호텔입니다. 그럼 무한 호텔의 객실이 다 찼는데 무한 명의 손님이 더 투숙할 수 있을까요? 무한 호텔의 지배인은 마음의 넓이도 무한합니다. 언제든지 공손하게 손님을 맞이합니다. 지배인은 곧 안내방송을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이곳 휴양지를 찾아오신 손님이 너무 많아서 다 셀 수도 없습니다. 아마도 무한 명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협조해 주신다면 불편 없이 모든 손님이 저희 호텔에 묵으시면서 함께 휴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1호실 손님은 2호실로, 2호실 손님은 4호실로, 3호실 손님은 6호실로 이동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1에서 2, 2에서 4, 3에서 6 이런 식으로 객실 번호의 2를 곱해 옮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객실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인데 짝수 번호의 객실로 이동하게 되어 결국 홀수 번호 객실이 남게 됩니다. 새로운 무한명의 손님이 홀수 번호 객실에 투숙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수의 집합을 n, 짝수들의 집합을 a, 홀수들의 집합을 b라고 한다면 n은 a 합집합 b입니다. 그리고 n과 a와 b의 집합 원소들의 개수는 같습니다. 수학자들의 욕망은 한이 없어 자꾸 무한을 도전했습니다. 결국 현실 세계가 아닌 초현실의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수학에서는 힐버트가 초현실의 세계를 만들었다면 미술에서도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등장합니다. 스스로를 천재라고 말하는 달리의 기억의 고집에는 축 늘어진 시계와 기묘한 살덩어리가 있습니다. 구석에 있는 주황색 시계는 부패해 파리와 개미떼가 바글거리는 그로테스크한 그림이지요. 표현기법은 사실적이지만 인간의 잠재의식 가운데 있는 초현실의 세계를 묘사하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현대수학과 현대미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